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문자의 공지맞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해운산업 위기의 계곡에 빠져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해양수산부는 최근 뉴스타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가 오늘 궁금해서 오늘 한국 최고의 해운 전문가분을 모시고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적선사였죠.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하셔서 한진해운을 비롯한 많은 국내 선사들에서 임원과 CEO를 역임한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 강의를 하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야말로 해운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윤민현 전 중앙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뉴스타트 5개년 계획이요. 지금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현재 35만에서 40만 TU까지 떨어진 해운의 선봉량을 100만 TU까지 늘린다. 두 번째는 2만 2천까지 대형 선박을 짓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뉴스타트 5개년 계획에 대한 건 저도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핵심은 한국 원양 컨테이너 선사 또는 거래 선사 재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한진해운이 사라지기 전인 2016년 초만 하더라도 유럽 항로, 미주 항로에 대형 컨테이너 선이 한 150여 척이 취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척도 없습니다. 유럽 항로나 미주 동안 항로에 지금 실제 한국 해운계가 가지고 있는 선봉량은 현대 상선에 약 한 35만 TU 정도를 포함을 해서 지금 70만 TU가 조금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대 상선을 뺀 나머지 선사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건데 문제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원양 선사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유럽 항로, 미주 동안 항로에 과연 재건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상당히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뉴스타트 5개년 계획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한 항로만 국한된 원양 항로를 우선은 미국의 동안 그리고 북한, 북쪽, 캐나다 쪽이죠. 시애틀, 캐나다. 거기를 1차적으로 복원시킨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유럽 항로까지 개척하겠다. 그래서 비경제선 위주를 이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서 13,000, 22,000 TU까지 대형 선박을 새로 지어서 하겠다는 게 그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한간에 보도된 대로 22,000 TU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인데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보면 스케일 메리트라고 해서 단위 원가를 낮추자.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예를 들면 22,000 TU짜리를 50%밖에 못 채울 밖에는 11,000 TU짜리를 100% 채우는 게 훨씬 경제성이 높다. 그럼 핵심은 22,000 TU짜리를 독자적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위 선두주자들이 하고 있는 방식처럼 한 선박에 5개사, 4개사면 4개사가 공동으로 그 선복을 같이 채우는 거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선사는 얼라이언스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선복이 있다고 해서 배선할 항로가 없으면 아무리 버스가 건산 버스가 있더라도 노선이 없으면 어려운 것처럼 그런 점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하나의 장벽이 아닌가. 해운 산업 정책이 지난 30년간 보면 해운 선사들에게 불확실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해운 선사들이 지나치게 정부 의존이 한다거나 또 호황이 오면 또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어떤 일탈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그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 해운계의 벌크 분야하고 컨테이너 전기선 분야를 좀 나눠서 이건 분명히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하면 벌크선 분야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을 해도 별 도움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고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 전기선 특히 우리가 글로벌 소위 전기 항로 그 다음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위 영내 항로 우리가 보통 근해 항로를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은 컨테이너 전기 해운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반드시 상사적인 기능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각국이 보고 있는 게 국가 전략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유지 육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사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를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육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분수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만일에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해에는 상사적인 측면에서 해운회사의 존폐 문제를 논하고 어느 해에는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국민한테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정치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해운산업이 오늘날 고통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한국 해운계에 있던 해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국제 해운 시장에서 공통된 시각은 전 세계가 다 소수 대형화적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어 있지 됐습니다. 한국도 정부 주도하에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합병을 해서 소위 우리가 보통 그런 내셔널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원코리아. 원코리아. 그게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정부가 어떤 해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뭔가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께서 마켓 베이스드 솔루션이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고위층에서 나온 이야기가 상사 베이스에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오운화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오운화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전부 상사 베이스입니다. 완전히 상사 베이스로 기업의 해운 기업의 이게 존폐를.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예를 상사 베이스로 어떤 해운 회사를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상사 베이스에서 나머지 한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적하고 넘어갈 일이다. 어찌됐든 이걸 재건을 하려면 인적 쇄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 해운산업 인재 재편, 인재 영입, 인재 육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사실상 이제 재정난에 처한 것은 우리나라 양대 선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도 차이지 다른 선사도 다 그랬다. 우리는 유난히 해운의 어떤 불황, 침체가 닥치면 가장 크게 취약했던 게 한국 해운입니다. 세계 제7위의 해운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국 해운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유난히 그렇게 취약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쟁력이 그만큼 약한 거 아닌가. 그럼 경쟁력이 약하게 된 배경 속에는 업계의 책임이 물론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명운을 걸고 이 길을 돌파하려는 생각보다는 백기사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 백기사들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계속 백기사가 돼줄 것이냐. 저는 그건 어떤 면에서 상당히 국민의 어떤 이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한국 해운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거나 선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해외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정책금융을 많이 해주고 있다. 무언가 문제는 경쟁력이고 그 경쟁력은 조직, 그 다음에 거기 인적 요인에 크게 따르게 될 더욱 중요한 건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해운이 앞으로 재건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는 건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뉴스타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는 진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해야만 지금 곧 발족될 해양진흥공사, 해운진흥공사 같은 그러한 정부 기구도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기본 정책이 명확해졌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우리 해운계의 어떤 구성으로 보면은 원양보다는 근해 쪽에 더 집중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은 원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근해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교두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는 원양이나 제가 말씀드린 원양이라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현대상선 SM을 이야기를 하는 SM 거고 상선. 그렇죠. 근해라고 그러면은 고려를 포함해서 한 14개 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원양이나 근해나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에 역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재건을 한 걸 주도하지 않으면 역부족인 건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정부에서 내놓은 이 어젠다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어떤 선언적이고 구호적이고 어떤 그래서 과연 저게 강론에 들어가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진짜 실천 가능성이 있고 업계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될 수 있겠다 하는 쪽으로 이런 거가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싶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선사를 다 데리고 가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는 나름대로의 선사를 선발을 해서 거기를 집중 지원을 하려고 해줘야 시장의 재편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고,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 근해 선사를 통폐합을 한다.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은 정부의 어떤 시각이 좀 현실적이고 시장 중심이고 대외 흐름을 좀 보고, 너무 내부 지향적이고 국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좀 보고 뭔가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더라도 과연 그게 성공할 거냐 하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라는 걸 우리 장담을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 해운계 실정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윤민영 교수님께서 최고의 해운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오늘에 그치지 않고 저희 입문자의 공지맞이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해운 산업, 해운 재건 계획. 잘못하면 이제는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